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김민수의 가치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네. 반등을 9거래일 만에 주는데 제한적으로 강보합권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이 20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건 말건 간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8일 연속으로 하락하다니요. 뭐 한국 망했습니까? 무슨 일인가요, 진짜 이게? 네, 네, 그거보다 네. 작년에 좀 오버했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좀 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역적 차별화가 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또 일본 또 미국도 자세히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만 가고 있고 네. 또 쏠림이 심하더라고요. 네, 러셀 리처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냥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거죠. 안 가는 쪽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지표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미국이 이번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면서 물가 그렇게 세게 빠지는 거 아닌데 약간 변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국채금리가 한 4.1대까지 올라갔고 그걸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간 지표에 대한 부담금이 뭐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수급이죠. 네, 수급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쭉 끌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동반했던 부분들이 배당 딱 끝나고 올해는 프로그램 매도 거기다가 기관 배당 좀 요거 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프로그램 매도 줄줄줄줄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면 다 됐고 지금부터 반등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오늘같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죠. 반등을 할 만한 기조가 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뭉턱뭉턱 위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가다가 딱 멈추게 되면 시장이 약간 고민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말고 이제 10시 반 넘어가게 되면 중국 상황들 약간 또 눈치 볼 거고요. 거기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뭉턱뭉턱해서 변화를 좀 늘려줘야 시장이 여기서부터 한 2520선 2520이 되게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쪽에서 이런 패턴이죠. 쭉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는 지지를 해줘야 탄력받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보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한 2570, 80까지는 다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모습들이 이런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같이 들어와 주면서 변화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거 일단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연기금이 지금까지 계속 또 지난주만 4천억 팔았습니다. 이런 쪽에서 연기금도 정신 차려서 그만 좀 하자.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급 쪽으로는 약간 이제 보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사는 척 하더니 제대로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에 순매수, 오늘이군요. 오늘 바로 순매수가 연기금 쪽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징을 안 치고 시작하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 네. 징을 한번 쳐주시고 위에 또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까먹었어요. 네.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시장, 오늘 9일 만에 반등 제한적인데, 시장 계속 하락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 했는데요. 일단은 그럼 지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반등에 무게를 둡니다. 반등에 무게를 두고 거기서 보는데 아까 이제 좀 간헐적으로 나오는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 체크하면서 반등에 무게를 두는데 아마 여기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2520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큰 변화 없으면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 안정권으로 4% 이상으로 못 가고 꺾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정치는 반등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주가 조정받는데 가장 많이 빠진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빠진 거요? 네. 어느 쪽일까요? 가장 많이 빠진 거? 삼성전자? 그렇죠. 반도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약간 가닥을 잡으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또 신용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중소형단에서는 좀 많이 해주거든요. 배터리는 잠잠하고.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들어가 있죠. 네. 저희 질문이 이럴 줄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반도체 쪽에서도 과연 뭘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쉬었던 반도체 쪽들이 더 탄력받는 거는 좀 약간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레거시 쪽에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변화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건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는 그러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서는 코멘트 어떤 부분 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홍해 쪽. 네. 네, 이쪽은 어떻게 우리 앵커님의 인사이트로는 좀 더 확전돼서 유가 막 급등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준비해야죠 그러면. 막 흥국 석유 사야죠 지금. 네? 아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아까 흥국석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긴 했거든요. 네. 별 재미. 하락 중이네요. 네, 별 재미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그 이슈로 흥국석유가 무슨 재미를 볼까요? 그런데 흥국석유는 왜 움직일까요? 이런 생각들. 네, 그런 거 봤을 때. 홍해 리스크 때문에 수출 쪽도 부담을 받을 거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회의도 하고 그런 그럴 상황입니다.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단적으로 1월부터 첫째 주 지나서 지금까지 딱 들어온 결과로는 운임이 벌써부터 미국 동부해안까지 갈 때 거기가 50% 늘었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거는 바로 거기 직격타다 보니까 좀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200%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수출국가 입장 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타격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자동차가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화되거나 좀 악화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지만 악화될까요?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이럴 때는 또 도움을 주는 게 미국의 선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공격적으로 확대하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는 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홍해 또 중동 쪽에서는 2개의 지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네, 또 지금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짧고 굵고 강하게 액션 취하고 네. 하지마 이렇게만 하고 경고 정도만. 네, 그리고 네. 이란도 다독이고 이런 쪽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유가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유가가 한 75달러대를 돌파해서 쫙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미국이 잘 못하는 겁니다. 컨트롤 못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중국이 이번에 대만의 총선 결과를 통해서 안 되겠다. 그 무력으로라도 뭐 통일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까요? 니네 친미로 갔으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쪽으로 나올까요?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근데 네. 위협은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대만을 통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 미중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고, 신년사에서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예상하는 2025년의 무력 충돌은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만과의 통일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표현을 쓴 게 조금 이제 중국 표현으로 쓰게 되면 네. 그 당장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직역하게 되면 수년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무력으로 인해서 통치할 생각은 없다라는 쪽으로는 보지만 수년간 정도면 뭐 어떤 변화는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당장 이 총선 결과를 가지고 너희 친미로 갔으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왔던 변화를 봤을 때는 이게 뭐 큰 액션의 또 단계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 쪽으로 나가기는 아직은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선거에 해다 보니까 미국이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일단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의 어떤 경랑으로 빠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네. 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확대하는 쪽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북한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네, 심리가 불안하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마련인데 조금 더 냉철하게 봤을 때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지금 없다는 관점 쪽에서 경종은 울리되 그걸 가지고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유가 수준 보면서 그럼 대응하자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변수를 빠르게 체크를 해봤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70달러 선 초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4% 중반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 75달러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뭐 4% 넘어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더라도 잘 안 넘어갑니다. 네. 4%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또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물류주라든지 방산주 가운데 관심주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방산주 쪽은 계속 관심을 좀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의외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왔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벌써 52주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시장에서는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늘림목 들어올 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시스템 정도는 그래도 좀 시장에서 흐름들은 양호하게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관심은 가지는데 이걸 통해서 확대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자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혹시나를 대비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보는 뭐 빅텍 이런 거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또 테마적인 움직이다 보니까 빅텍, 스페코 이런 쪽은 또 작은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대응 말고 묵직한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는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류 쪽에서는 관심을 갖는 쪽이 일단 저는 의외로 항공 쪽입니다. 항공이요. 네. 예. 이번에 지금 이제 분명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이제 유럽과 관련된 쪽에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어떤 셀 온뉴스 쪽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 말고 LCC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 달에도 성과 잘 나왔고 여객과 화물 모두가 다 12월 달이 연중 최고치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물류 운임이 비싸지면 항공 쪽에서 물류를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또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나오는 거는 1월 첫 주째는 오히려 항공화물 운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서 계속 항공 해상 운임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또 변화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객과 항공은 그러니까 화물은 다 같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자란 쪽에서 오히려 그쪽의 한 축을 담당하는 LCC 쪽은 계속 이제 또 여행 성수기 들어오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쪽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또 그러니까 워낙 약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가 그 가격 레벨로 돌파를 시도한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들 같이 연결시키면서 봐야 될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변수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워낙 인건비에서 이제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긴 한데 네. 무엇보다 좀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았던 만큼 어닝이 좀 미스가 난 것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는 반응이 있고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폭이 있었다. 10%, 1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 줄줄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실적 변수가 좀 부담스러운 변수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첫 타자들이 저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삼성전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예상치보다 줄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추정하는 거는 비메모리 쪽에서 생각보다 좀 덜 나와서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정이죠. 막상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히려 가장 좋은 현상은 올해 보니까 우리 HBM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비 많이 들어왔다. 아니면 그런 투자를 위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좀 더 들었다.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주가 급반등의 요인이죠. 좋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그동안에 잠잠했던 HBM 쪽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서 투자나 감원 이런 소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티그룹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실적 이만큼 위축됐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블록딜까지 이어져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세세한 거는 회사 내용들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 말일까지는 그 내용들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컨콜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직접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내용들도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그동안에 그 전에 좀 위축되는 모습들은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LG전자나 그것도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같은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쪽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위축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실적 작년에 좀 위축됐지만 실적이 좀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는 대형주 쪽으로 별로지만 여전히 좋은 쪽이 어디겠느냐 한쪽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쪽일까요? 네, 그런 쪽 봤을 때 앵커님은 딱 하나만 꼽아주세요. 저요? 네, 미용기기. 와우. 네, 역시 관심이 많은 섹터가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올 사요? 비율이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정신하고 살짝 빠지네요. 예. 네, 그러면 이쪽도 물론 한국 잘하는 거고 성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타이밍은 다시 노려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화장품 쪽은 어떨까요? 화장품도 네, 주목해 볼 만하겠죠. 네, 아마 여전히 잘 나갈 것 같고 잉글우드랩을 필두로 해서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이패밀리 SC도 그나마 브랜드 쪽으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추세는 나쁘지 않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화장품 쪽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들은 여전히 또 연기금이 꾸준히 또 사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레벨업 시도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전력기기 봅니다. 전력기기. 네. 예. 이 얘기는 작년부터 너무 많이 드려서 네네. 전력킴. 예? 네. 실적에는 특히 또 네. 예. 전력기기. 네. 그래서 미스 안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만약에 비용 반영에서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리고 또 수출 쪽에 운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볼륨 자체가 그대로 확장세로 나간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의외로 HD 현대일렉트릭 52주 신고가 난 거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꾸준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는 의외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었죠. 네. 그 건설 부분 때문에 이런 가끔 부분들도 이 종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 조금 더 이어갈 것 같고, 게다가 투자 잘한다 그러는데 증자했다고 말 많았던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봐야 되겠죠. 뭐 워낙 재룡전기는 말이 많은 종목이긴 작은 종목이긴 한데 네. 이쪽도 지지 잘 받고 올라간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도 4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투자 아이디를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주목받는 일정이 갤럭시 S24 출시입니다. 애플도 비전 프로에 대한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게 이번 주이고요. 그러면서 뭐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메타버스 관련주나 뭐 XR 관련주도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도 해서 쭉 네. 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챙겼다고 해서 쭉 움직였습니다. 근데 일단 온 디바이스 AI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 그런 관련주를 보는 게 좋을지, 지금 뭐 2차 전지는 끝났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채팅창에 네. 2차 전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초병 빼고 다 매도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오늘장 정말 주목됐거든요.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지지한 이후에 반등 줄 때 가장 먼저 치고 나올지. 근데 배터리보다는 반도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배터리는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뭐가 나왔죠? 미국의 1위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 예. 팔고 내연기관차 늘리겠다. 허츠죠? 예, 여기서 원래 테슬라 베팅까지 했던 기업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빠진 거고요. 예. 그런데 업황 안 좋은 시그널은 계속 나옵니다. 네네.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업황이 안 좋은 시그널 나왔다. 근데 어느 정도 경직된 모습만 나온다. 그러면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 보초병만 남기고 일단 빠져나갔다. 이건 잘하신 겁니다. 네. 보초병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보시면서 다음 흐름은 어떻게 나가는지.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는 엘보말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엘보말 같은 경우도 주가가 턴한 듯 했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기준점 위쪽에서 올라갔다 다시 밀린다. 앨범알이 가야 되는군요. 네. 그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야 예.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에 가장 리튬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나머지 소재들도 같이 움직이고 수요 공급 쪽을 가장 표현을 잘하는 회사가 엘보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깐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길동님께서 네. 미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지난주까지 있다 와서 압니다. 라고 글 주셨네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허츠가 손절을 했는지. 사람들이, 고객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거 렌트를 했는데 충전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말고 그냥
우리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인프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연기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요. 이거 만약에 바꾸게 되면 수익성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가 먼저냐. 인프라가 좀 돼야 전기차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말씀하셨던 거,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뭐 XR 기기 얘기를 하셨는데, XR이 되기 위해서 가장 더 먼저 선결돼야 될 게 통신 쪽입니다. 통신 장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또 요즘 가장 또 떠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죠. 네. 인도 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또 인프라 쪽을 강화시킨다. 네. 모디 총리가 그런 건 잘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것들. 네. 그래서 빈곤층을 거기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빈곤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돈 지급하고 거기서 빈곤층을 많이 끌어올리는 전략들도 이번에 많이 써서 성과를 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인프라 쪽도 몰아치면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새로운 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 쪽은 당연히 먼저 1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냥 4G 말고 5G 쪽으로 되기 시작해야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은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다. 라는 쪽에서 통신 장비는 챙겨봐야 됩니다. 탑픽은 어떤 종목이죠?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네, 그쪽과 실적을 오래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어떤 걸 볼까요? 온디바이스 AI는 지금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예. 가격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좀 확대시켜서 약간 기존에 조금 좀 새로운 쪽의 온디바이스 AI가 될 때마다 그때 나왔던 반도체 주문자용 반도체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에이징 랜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나왔던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네.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주가 턴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신규주네요. 네, 신규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권들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예. 보시면서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주변 자리 쪽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자리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쪽도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CXL 관련된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 쪽은 이제 누가 우리 하겠어. 특히 인텔 같은 경우가 우리 하자. 뭐 이런 쪽으로 후발주자인데 그거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텔이 움직여서 CXL을 먼저 채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회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관련돼서 오픈엣지가 인텔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과를 내기엔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고 힘 빠져 있는 시장에 어떤 종목이 이런 시장의 반격에서 도움을 주고 또 시장 대비 더 크게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지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